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민주당 코인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유믹스를 발행한 게임업체 유메이드가 정치권을 상대로 P2E 게임 허용 로비를 위해서 900억 원대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이 네. 당초 조선일보가 보도할 때는 이 유믹스 80만 개에 한 60억 원 정도 네네. 이렇게 재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새로운 지갑이 발견되면서 네. 코인 지갑이죠. 네네. 눈덩이처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액수가 이제는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말씀하셨듯이 80만 개, 60억이라고 추정을 했고, 당시 조선일보가 추정을 한 건 가상 지갑 하나를 지금 특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계속 변명만 일삼다가 김남국 의원이 한번 제대로 해명한답시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그 자료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한 건 아니고요. 특정한 부분만 제시를 했는데,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그 제시한 자료에서 특정한 지갑을 찾아낸 겁니다. 역추적으로 찾아냈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폐 지갑이라는 건 기존 금융권의 계좌랑 거의 비슷해서 번호를 쭉 한번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한 게 다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어떤 아웃라인은 이제 일부는 사실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계속 추적을 하다가 하나의 가상화폐 지갑을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련 번호가 끝자리까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일련 번호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로 특정을 해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가상화폐 지갑이 한 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보도에서는 127만 개 정도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다시 한 개의 지금 가상화폐 지갑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몇만 개다라고는 아직 특정을 못했는데 9만 개가 넘을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9만 개가 넘을 거다. 그렇다면 127만 개에서 9만 개는 136만 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 127만 개까지만 하더라도 세 개의 지갑에 127만 개다라고 이제 그 끝자리 수까지 있었어요. 127만 몇천 몇 개.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지금 전문가들끼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원래 60억에서 뭐 80억, 지금은 100억을 훨씬 넘어선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할 때는 그 당시에 그냥 추정이죠. 가장 높은 가격으로 했을 때 60억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게 약 127만 개에서 80억이 훨씬 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9만 개 플러스 알파니까 최소한 100억 원은 넘는다라는 정도의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이 코인을 굴린 사람이 라면만 먹는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거지 행세를 한 거 아닙니까? 코스프레 했다라는 지금 한 푼 주시오 해가지고 후원금 받고요. 제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 3천인가 국회 의원 중에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장도 같이 패널로 출연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 국회의원 훨씬 되기 전에, 그 사회 나와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방송 출연을 해서 제가 청년처럼 기억하고 있는 김남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부침성도 참 있었고, 또, 그렇죠. 선배님 그렇죠. 하면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점심 좀 사주세요. 점심 사주세요 하고, 그게 그렇게 미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낡은 SUV 있죠. 아주 진짜 낡아갖고, 꾀재재한 그런 SUV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뭐 서울에서, 원래 광주가 고향이라 서울에서 성공하겠다, 이런 어떤 그 상경기 청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 이 코인의 귀재다. 솔직히 그 2022년도에요. 제가 그 찾아봤어요. 2022년도에 로또 복권의 1등 당첨금 평균이 25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 받을 확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억이면 지금 2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배예요, 4배.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그걸 4배를 지금 받은 거예요. 참말. 네, 로또.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워낙 지금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에서도 지금 쭉쭉 빠지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거 네. 큰일 났다. 네. 그래갖고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보유 코인 전량을 매각을 하니까 지금 김남국이도 급하긴 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러다가는 완전 퇴출되겠다 하니까 다 팔겠다 하는데 이거 팔라나요?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 그러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뭐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이겁니다. 강도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강도를 막 했어요. 이를테면 강도랑 비교하는 게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범죄라는 의미에서 강도를 막 했습니다. 강도를 갖고 100억 원의 강도 짓을 했어요. 자, 이 100억 원은 전부 다 제가 팔겠습니다. 그 작물이 있으니까 그 작물들을 다 팔겠습니다 하고 현금화하면 그게 죄가 안 되나요? 그걸 파는 게 아니, 팔건 안 팔건 그건 개인 재산이잖아요. 네. 개인 재산이니까 재산을 팔아라. 판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이 혐의가 줄어들거나 우리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줄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팔겠다고 나선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 돌리기거든요, 전형적으로. 이슈를 그냥 팔면 끝이잖아. 그거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발상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아니.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누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전까지 돈봉투와 관련돼서, 진상조사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이거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수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더 많아요. 방대합니다. 인원도 많고, 아까 특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거 못하면, 다음에 아무것도 다 못한다. 어차피 당의 진상조사위라는 게 수사권 얻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혐의를 두고 무슨 수사를 하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또 갑자기 한데 보니까 이건 한 사람만 자르면 되거든. 그렇죠.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쪽에 법조계 출신들로 이렇게 좀 구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네. 김남국이가 무슨 돈으로 네. 이렇게 대규모 코인 투자를 했으며 어떤 경로로 그렇게 대규모 가상화폐를 갖게 됐느냐. 네. 이것이 지금 궁금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이건 진상조사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밝히면 돼요. 너 도대체 처음에 무슨 돈 갖고 했니?예요. 자, 다시 돌아보면 거꾸로 이렇게 돼요. 너 무슨 돈 갖고, 그러니까 너 코인은 무슨 돈으로 샀니? 그랬더니 마지막에 말을 바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판 돈으로 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주식이 뭐냐면 LG 디스플레이예요. 네.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LG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좋은 주식이에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아니에요. 그거를 전량을 다 팔았대요. 9억 원어치를. 그리고 9억 원어치를 팔고 김치코인, 잡코인에다가 코인 투자했대. 근데 그게 기초자산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코인을 샀다 이거예요. 이 코인을 그럼 비트코인에 샀다까지만 해도 제가 이해해. 이더리움도 아니야. 비트코인도 아니야. 위믹스에 한 거예요. 위믹스는 사실상 이 위메이드라는 게임이 게임 업계에서 욕을 먹는 게임이거든요. 아까 P2E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P2On, 아까 그 플레이 투 언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게임 자체에 순수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P2E를 욕을 먹는 그런 위믹스를 지금 전량을 샀다? 그럼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다 좋다. 다 인정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생겨나요. 주식은 무슨 돈으로 했니? 네. 그걸 물었더니 그건 대답을 안 하다가 갑자기 전세금을 다 뺐대. 그러면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조금 험한 말이지만 거의 미친놈 소리를 듣죠. 왜 영끌 중에서도
저기가 전세금을 대출 받거나 전세금을 다 꼬나 박으면 그거 야 너 정신 차려 큰일 날라 그러냐? 그런 사람 국회의원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말려야지 전세금을 다 올인을 한데 그게 뻔뻔스럽게 전세금을 올인해서 했다고 얘기해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전세금을 올인해서 만약에 뭘 샀어요 주식이든 코인을 그러면 이게 국회의 이 국정이 되겠습니까? 그것만 들여다보지. 내 그러니까 전세금이 다 들어갔는데. 이 대선 기간에 계속 코인만 했으니까 이재명이 뒤통수 친 거죠. 겉으로는 가서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는 지금 이 머릿속에는 전부 코인 그 생각만 가상화폐 투자 그것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에 두 얼굴에 그러니까 얼굴은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들떨어지게 보이고 막 이모 소리에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분을 못하면서 코인 하는 거 보니까 야 2년 내에 자기 재산을 저기 4배로 불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야, 저기였어요. 완전히 카이저 소재? 네? 완전히 대반전입니다. 아니, 그럼 전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며? 그리고 또 하나만 더. 9억을 만약에 전세금을 빼갖고 LG 디스플레이를 샀다가 LG 디스플레이를 팔아갖고 했다면, 코인을 했다면, 문제는 9억이 없어져야 돼요. 내 전 재산 공개에서 9억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10억이 뚝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아니, 그렇죠. 갑자기 또 늘어. 여기서 9억을 빼갖고 코인을 샀는데 코인을 안 집어넣었잖아요. 네. 재산 공개 안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9억이 돼야죠. 네. 왜 전 재산이 그때 11억밖에 없었으니까. 2억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11억이야. 그러니까요. 13억이 됐구나, 참.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게임학회 아닙니까? 네네. 뭐 디지털 타임스에서도 보도를 했던데 네. 이 게임학회에서는 P2E 업체들이 네네. 몇 년 전부터 국회를 상대로 업체뿐만 아니라 협회 네. 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로비를 해왔다. 네. 그래갖고 이 P2E를 하나의 어떤 그 법제화하는 네. 그런 로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유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믹스가 거래 중단이 된 게 원래 예고했던 그 발행 수량보다 초과 유통을 한 게 3,740만 개가 네.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934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초과 유통으로 발행한 네. 이 코인 네. 이걸 가지고 정치권한테 로비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지금 게임학계라든가 또 디지털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국회의원, 보좌관들 상대로 해서 입법 로비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방식 그러니까 play to earn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돈 번다는 방식이 게임 전체에서는 상당히 욕을 먹는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믹스만이 아니라 몇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법제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갖고 활성화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믹스도 사실 남미 쪽에 많이 진출을 많이 합니다. 남미는 왜 가상화폐 천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떤 나라는 아예 가상화폐가 자기 기축통화되는 네. 그러니까 자기 중앙화폐가 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그쪽으로 많이 진출하면서 국내에서 또 활성화되길 원해요. 그리고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뭔가 좋은 소식만 있으면 이게 완전히 또 떡상이 되잖아요. 네. 굉장히 막 가격이 오르잖아요. 플로우, 세타 이런 것들이 다 P2E 네네. 그 코인 업체들 코인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수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법제화가 규제를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이도 벌써 2가지 그런 식의 어떤 이해 충돌의 법안을 이야기를 해요. 발의를 했죠. 예, 거기 예. 발의자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하나는 발의를 하고 하나는 NFT와 관련돼서 발표를 하고 이재명 펀드와 관련해서 하나는 발표를 합니다. 그건 발의는 아니고요. 원래 이게 다시 들어갔는데 어쨌든 진도 나가면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2월 달에 지금 저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3월 초에 다 빼잖아요. 3월 초에 빼고 얼마 안 있어서 7월, 8월이 되면서 이 위믹스가 엄청나게 비난에 휩싸입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식으로 얘기하면 공지를
제대로 안 하면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량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발행한다, 그 코인을. 근데 그 수량을 오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하니까 이 페널티를 받아서 계속 욕을 먹다가 완전히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액수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34억이라니까. 예, 9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김남구가 지금 가졌다는 100억이 넘는 그런 정도의 위믹스 코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갑작스럽게 정말 막 코인 사고 이랬었을까? 아니라고 봐야죠.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위믹스가 자기네 법을 좀 더 이렇게 자기네 그 화폐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한 가능성이 934억 원어치 로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그렇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믹스가 10월 말에 2020년 상장이 되는데 그 전에 6월부터 이게 발행이 돼가지고 이른바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해갖고 네. 그러니까 주식 같으면은 아직 상장이 안 됐을 때 네. 장외 거래. 그때 이제 이 많은 코인들을 네, 네. 가지고 정치권 로비를 한 거 아닌가. 네. 그때는 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도 뭐 문제가 되지를 장외니까요. 않으니까요. 이때 로비용으로 제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에 두 개의 법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상화폐 납세 유예 법안. 네. 거기 김남국이도 발의했죠. 발의했고 예, 예. 또 하나는 전용기원이라고 네네네. 그것도 민주당인데 얼마 전에 독도에 가서 또 퍼포먼스 한 사람 아닙니까? 독도 가서 우리 땅이라고 이 기시다 총리한테 확약을 받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했던 사람이 전용기 그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개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거기에 또 김남구가 이름을 올렸어요. 네. 이게 진짜 이제 게임 산업 P2E 이걸 완전히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법으로 확실히 인정해주는 네네. 그런 법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P2E 이 업체들 예.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환영할 만한 환영 법안이고요. 정도가 아니라 쌈수를 들어서 뭐 그냥 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배경도 바로 이런 로비에 의한 것 아니냐. 물론 이 법안이 채택은 안 됐어요. 다 문제가 됐다는 게 이제 게임학회라든가 계속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채택은 안 됐지만 그런 로비 과정에서 김남국이도 얻었던 거 아닌가 돈을. 이 코인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그렇죠. 벌써 이제 4번에 걸쳐서 드러난 것만 4번에 걸쳐서 빗썸으로부터 업비트 뭐 빗썸으로부터 또 다른 뭐 이 가상화폐 뭐 이렇게 해서 4번이나 걸쳐 계속 물량이 김남국한테 갔다. 그런데 그 시점 전후에서 지금 말씀하신 발의된 법안을 발표도 하고 하면서 바람을 잡았고 또 김남국이 스스로 진짜 막 언론에 바람을 많이 스스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들 바로 직후에 예를 들자면 그 발의한 바로 직후에 2월 7일인데 2월 14일에 세 번째 뭐 코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묘한 그런 이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별로 지금 위믹스의 어떤 로비와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믹스가 이 코인을 상장하고 그 다음 해에 또 이 국회에서 P2E 게임 하나 규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대선 때는 이른바 NFT 기반으로 한 대선 자금 이게 P2E 기반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대선 자금을 세계 최초로 모금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하니까 이 P2E 테마 코인들이 아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이재명 주 무슨 주 이낙연 이재명 주 테마주가 되고 그렇죠. 이재명 주 뭐 이낙연 주 뭐 윤석열 주 그 전혀 관련이 없는 것까지도 이제는 말만 하면 막 테마주가 되잖아요. 이믹스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김남국이가 갖고 있었던데 2월 6일 날에 7,501원인데 이 발표를 7일 날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7일 날 7,750원, 8일 날 8,135원. 네. 한 15% 이상이 튀어버린 거예요. 상승을 하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아까 그 법안 발의라든가 그런 거 포함해서 정치자금법, 뭐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여러 가지
위반 가능성이 지금 다 상존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사실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며칠째입니까? 일주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특정한 그런 지금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기자들은 묻고 있는데 이재명의 침묵은 사실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도 2021년 12월에 지식백과 유튜브라는 데 나가가지고 네. 이 P2E 이 게임 산업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네. 이걸 막는다 그런다면은 나라를 구한 말에 세국 정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보면 1월 19일 날 이재명이 빗썸에 가입한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 빗썸에 가입 그날 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한참 또 북돋아준 띄우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송투스 대표인 송재준하고도 만나가지고 네네. 이게 게임 업체 대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송재준 대표가 게임업체 규제를 풀어달라니까 아이고 자유롭게 풀어가지고 네네. 활동하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띄워준단 말이에요. 계속 이재명도 이렇게 띄워주는 거 보면은 적어도 김남국하고 의사소통이 잘 됐던가. 네. 또 아니면은 이재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었던가. 투자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재명이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도 돈 번 게. 그럼요. 방산주로 빠꼼이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오직이야 대선 패하고 나서도 방산주에다가 주식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박을 터뜨린다는 거 아는데 이 가상화폐 투자를 잘만 하면은 네. 이재명이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네. 지금 이 위믹스에서 김남국이만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벌였겠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낸 전용기 거기에 이름을 올렸던 한 20여 명의 의원들 네. 또 보좌관들 아주 다방면으로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니까요. 네. 민주당만 오케이 하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전수조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도 다 해야 된다. 국민의힘 다 당연히 포함해서 모든 지금 국회에서 이해 충돌과 가능성이 있는 코인 역시 사실 지금 그 공직자윤리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또 재산공개와 관련된 법률에 윤리법이군요. 근데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 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행태에 다들 분노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하다못해 고민정까지도 지금 저 김남국을 손절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김남국 비판하는데 그렇게 비판할 정도의 의식이라면 당연히 모든 의원들이 다 동참할 겁니다. 전수조사에 당연히 내가 코인을 얼마 샀고 어떻게 했고 어디까지 했고를 밝혀야죠. 이 게임 업계에서는 이렇게 로비로 뿌리는 것을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모양이야. 하늘에서 뿌리듯이. 그렇죠. 쫙 뿌리는 기가 거예요. 막히네요. 그러니까 표현이. 김남국이도 그냥 하늘에서 뚝 15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뜻없이 나온 거니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어드랍을 민주당에다 쫙 뿌렸다고 봐야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들도 다 조사를 하면은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고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사를 통해서 이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뇌물 받은 거 아닙니까? 뇌물이죠 이게. 그럼요. 그렇죠. 뭐가 뇌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1,2천만 원도 아니고 김남국이 같으면 지금 100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100억이 넘는 거죠. 물론 뭐 지금 또 그 말도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뭐 다 망해서 9억밖에 안 남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9억 1,000만 원이라고 그래도 그 9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네. 15억에 그러니까 그 남아 있다는 게 코인으로 남아 있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요. 예. 현금으로 한 9억 1,000만 원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하고 이 김남국뿐만 아니라 유믹스라든가 P2E 이 관련 업체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로비를 벌였는지 네. 그걸 사실은
수사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게이트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